저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챙겨 먹을 걸. 부작용이나 위험 신호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챙겨 드세요. 요즘 따라 아침에 거울 보면 예전보다 얼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졌다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아무리 보습 크림을 덧발라도 속 당김은 여전하고 화장도 잘 안 받는 날이 많죠.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 혹시 이 모든 게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홍대합 이약사 이유미 약사입니다. 비타민 D 하면 일반적으로 면역이나 뼈 건강에 관련된 영양소로 알고 계시는데요. 비타민 D가 피부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비타민 D의 일반적인 효능과 피부에 대한 효능, 그리고 햇빛과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 그리고 비타민 D의 복용량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타민 D 관련해서 부작용에 관한 사항, 또 3개월만 먹고 끊어야 한다는 영상 등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이나 복용 기간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논문을 종합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비타민 D에 관한 모든 것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채널 고정.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죠. 칼슘이 뼈에 잘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에 관한 효능인데요. 비타민 D 하면 면역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죠.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모두 중요한 조절 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또는 감염병에 잘 걸리는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타민 D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경을 보호하는데요.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면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비타민 D의 효능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효능을 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피부는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햇빛, 특히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세븐 디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변환되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 물질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즉 비타민 D는 피부의 염증, 면역, 노화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피부 질환의 예방과 치료,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토피라든가 피부 염증성 질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염증의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고 또 이미 있는 염증성 질환은 잘 낫지를 않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가려움, 건조함, 자극 반응이 악화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피부 노화에 관한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비타민 D는 피부의 재생 주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항산화작용을 통해 콜라겐과 같은 진피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피부의 잔주름 발생을 예방하는데요. 이것이 노화와 관련된 비타민 D의 가장 직접적인 보호 효과입니다.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으로 인한 노화 반응, 즉 피부가 약해지고 예민해지거나 조직이 손상되는 현상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빛, 즉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면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쬐이는 것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즉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오히려 피부 노화, 광노화와 손상, 그리고 심한 경우 피부암의 위험까지 높여주거든요. 따라서 한 번에 한 5분에서 15분 정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것도 얼굴이 아닌 팔이나 다리 쪽을 햇빛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을 통한 비타민 D의 합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외출할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일상 노출로 인해서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A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와 같은 만성적인 노화를 일으키고요. 자외선 B는 색소 침착, 화상, 암 같은 근만성 피부 손상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 그룹은 4년이나 5년 후에 피부 노화가 24% 정도 적었다는 장기적인 연구 결과도 있으니 하루에 2-3번 또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결핍이 많고 부족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주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의 수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20 미만일 때는 결핍 상태로 보고 뼈 건강이나 면역 저하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가 21에서 29 사이인 경우에는 부족 상태로 보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며 보충제를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에서 100 사이일 때 이것을 정상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이 용량을 쭉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타민 D 농도가 100이 넘는다면 이것은 비타민 D가 과잉이라고 보고 고칼슘 혈증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비타민 D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실제 한국인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청어와 같이 기름기가 풍부한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과 같은 식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 D의 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영양제로 먹는 경우는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2000 IU가 권장량입니다. 만약 피검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D를 처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약 4000에서 5000 IU 정도를 쭉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혈중 농도를 30에서 100 정도로 끌어올린 다음에는 유지 용량으로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로 감량을 하시면 됩니다. 연령별로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에서 1000 IU 정도, 그리고 1살에서 18살까지는 600에서 1000 IU 정도, 성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에서 2000 IU 정도. 그런데 겨울철이어서 실내 생활이 많거나 또는 노년층이라든지 임산부와 같이 결핍 위험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혈중 농도가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끊으면 다시 농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확인을 하시고 그 수치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즉 비만이라던가 고령자라든가 신장질환이라든가 또는 암에 걸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용량을 오랜 기간 복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타민 D를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장기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이 비타민 D 부작용인지 모르고 계속 먹었다가는 아주 위험해진다, 이런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많은 논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즉 한두 가지의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논문만 본 게 아니라 여러 편의 논문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이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만약 7000 IU 이상 고용량을 장기간 먹었을 때는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신장의 결석이라든지 또는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D의 부작용으로 심혈관계 부작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먼저 피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비타민 D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기 전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먹는 비타민 D의 효능과 특히 피부에 대한 효과, 그리고 먹는 방법,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부작용과 복용 기간에 관한 내용까지 비타민 D에 관한 모든 것을 과학적인 근거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D를 먹었을 때의 베네핏이 아주 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떠도는 한두 가지의 정보만 믿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또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는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비타민 D 제제 중에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하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대합 이약사 이유미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